오늘은 전원주택을 해볼 겁니다. 똑같이 임포트 메뉴를 이용하시면 좋겠고, 스케치업 폴더에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는 CAD 파일이고, 그럼 여기 배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까지 오픈하시는데 맨 위에 보면 RF 지붕평면도라고 있죠. 건축에서는 지붕평면도도 그립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안 치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지붕. 그래야 지붕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붕평면도도 그려요, 건축에서는. 근데 지붕평면도는 굳이 임포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듯이 평면도부터 하나씩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평면도 이거 그룹으로 다 만들어 놔 가지고 자, 레이어 2D 평면 레이어 바꾸고 네. 다시 임포트 아니다. 그 다음에 2D 좌측 2D 우측 2D 배면 자, 그 다음에 2D 정면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요령이 이거예요. 레이어를 선택하고서 불러드리면 조금 더 편해요. 임포트 자 정면 그럼 어떤 게 편하냐면 이렇게요.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하시면 선택한 게 이렇게 2D 정면으로 들어오고 물론 오픈하면 이건 레이어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좀 작업이 편해져요. 자, 2D 좌측 선택하고 다시 한번 임포트 좌측면도 그 다음 우측 선택하고 임포트 우측면도 배면 선택하고 임포트 배면도 자, 오픈해서 레이어를 바꿔주면 되죠. 2D 좌측 얘는 2D 우측 얘는 2D 배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는 전부 삭제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하나씩 방향을 맞추세요. 보시면 우측면도에서 보시면 이 뒤에 층 다시 말하면 요만큼이 2층입니다. 여기는 1층이고 여기 1층 여기는 2층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배면이죠. 배면은 플립 얼롱을 통해서
좌우를 뒤집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어디다 맞추냐면 좌측면 여기 코너 있죠. 좌측면 코너에서 맞추세요. 이렇게 좌측면 코너에서 맞추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면 코너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우측면은 바로 여기 출입구 있죠? 출입구 바로 이 부분에서 맞추세요.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립된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락 잠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벽면을 만들까요? 3D 벽면 레이어 지정하고요. 왼쪽부터 만들도록 하죠. 왼쪽 면부터 배면 일단 감추고 우측면 감추고 정면도 일단 좀 감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보도록 하죠. 평면하고 이렇게 좌측면하고 얘가 높낮이가 지붕에 대한 높낮이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얘는 조금 작업할 때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한 개씩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면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린 이 부분은 뒷면이 되겠죠.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복제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동하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동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면이 삐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면이 삐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차라리 복사를 하시고 지우세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지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창문은 여기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면을 끄집어냅니다. 배면 좌측면 감추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창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렉탱글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창문을 그리고 복제. 이때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시면 이렇게 쉽게 모양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 두께가 300mm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300mm 밀어넣고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벽체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죠? 요만큼 지우고 푸시앤풀 300mm 벽체를 그려야 되는 거죠. 벽체를 이렇게 그러면 좌측면이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델링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지붕입니다. 여기가 지붕인데, 자, 이 지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정면하고 또 같이 봐야 돼요. 자, 정면을 열어놓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배면을 감춥니다. 보시면 정면에서 보면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가운데서 여기 지붕의 제일 뾰족한 데서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레드축 방향으로 자, 여기까지가 지붕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런 식이 됐네요. 여기까지네요. 위치가 안 맞아요. 위치가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자, 라인 끝까지 보내세요. 여기까지. 벽면에 이 끝까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단 전체 모양을 그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까지. 벽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생긴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작업 안 하고 지붕만 올린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붕만 올렸을 때 순수하게 지붕만 올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붕만 올렸을 때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이제 비로소 여기서 하나씩 이제 파내려가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하나씩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붕이 결국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가 자,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 부분은 없는 거고요. 자, 벽체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야죠. 이런 식으로. 이때 여기 교차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벽체가 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렉탱글.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디스턴스로 깊이를 재보면 1088이 나오네요. 그러면 1038.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0mm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면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약간 꺾여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뭐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모서리 선택하고 여기 모서리 선택한 다음 옵셋 10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1000mm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둥이 여기까지네요. 자, 높낮이를 비교해 보면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안쪽은 안 보일 거예요. 굳이 이 안쪽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안쪽까지는 굳이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원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어차피 이 안쪽은 안 보여요. 벽면이 여기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은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벽면이 여기 있어요. 벽면이 여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안 보여요. 얘네들은 어차피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얘네들은 안 보입니다. 벽면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벽면이 이렇게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창문이 있단 말이죠. 창문을 그리고 그 다음 이동하기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해당 면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300mm 그러면 이렇게 창문 들어갈 자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조금씩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면이죠. 여기도 창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창문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구부의 위치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돌려놓고 보면 아이고 잘 안 보여요. 네. 바로 이 부분에도 개구부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Z축의 방향으로 바로 이렇게 개구부가 여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시 앤 풀 300mm 다시 이렇게 300mm 그럼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창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씩 안쪽으로 밀어 넣으세요. 300mm씩. 그러면 이와 같이 개구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개구부를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뒤로 가봅시다. 뒷면으로. 정면이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배면부터 갑시다. 자, 정면 크고 자, 정면 끄고 네, 이렇게 정면을 끄고 배면을 띄워 봅시다. 일단 배면이 쉬우니까 배면부터 이렇게 그려 봅시다. 벽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개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푸시앤플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군요. 자, 만들었는데 다만 얘는 뒤로 300mm 이렇게 생긴 거죠. 계단이고, 푸시앤풀 얘도 뒤로 300mm 개구부가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 아이고 다시 렉탱글 푸시앤풀로 여기도 자 이만큼 내보내주면 이렇게 기본 모습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벽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왼쪽이죠. 렉탱글. 자, 이렇게요. 개구부를 만들어 줍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개구부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창문은 안쪽으로 300mm, 나머지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벽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면을 꺼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눈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창문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벽체만 일단 만들어 보시죠. 그럼 지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선을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요. 선을 복제하고 연결하면 지붕 라인이 이렇게 생긴 거죠. 다시 한번 또 복제합니다. 여기다 하나, 다시 또 복제합니다. 여기다 하나. 그러면 이렇게 지붕 라인이 생겼습니다. 지붕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단 여기는 무시. 여기도 무시. 다른 부분부터 하려다가, 자, 배면을 띄워보면 바로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 여기까지 창문입니다. 여기까지. 바닥에서 보면 요만큼 바닥이 있어요. 요만큼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이 있고요.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바닥이 있고요. 다시 화살표를 이용해서 선의 방향을 제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가 안 맞는 걸까요? 이렇게 바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들어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라인. 바로 여기까지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조금 요령을 피우면 복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Z로 올리신 다음에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으면 돼요. 요만큼이 이 반대쪽 지붕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라인으로 닫은 다음 푸시앤풀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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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둥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기둥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기둥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바깥쪽에서는 안 보이죠. 이렇게 기둥면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유리창이 들어가면, 이쪽에 유리창이 들어가면 이렇게 면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자, 배면을 꺼놓고 보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평면도 끄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 부분부터 이렇게 둘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바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벽체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냅두세요. 왜냐하면 지붕 라인, 이 반대쪽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졌죠?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 있는 대각선을 반대쪽 여기까지 쭉 그려서 선을 이와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물론 중간에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복제를 해줍니다. 여기다 하나, 다시 한번 여기다 하나. 이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교차점끼리 연결을 해주면 지붕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붕의 라인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요. 지붕의 라인이 이런 모습이 되도록, 그러면 여긴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붕 라인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지붕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는 우측면입니다. 우측면을 켜놓고 보면 여기 우측면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똑같이 라인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주면 되겠고, 다만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개구부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개구부만 체크해 줍니다. 여기가 개구부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라인, 여기가 지붕 라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만큼은
없다란 뜻이죠. 여기는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개고보고. 자, 푸시앤풀 300mm. 자,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평면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푸시앤풀로 다시 푸시앤풀로 자, 안쪽으로 300mm. 네, 이렇게 뒤에 계단 부분과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개고부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조금 더 하자면은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벽면까지, 이렇게 벽체죠. 벽체까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배면이 끝나게 되겠죠? 자, 배면 끝내 보시죠. 자, 우측면도 하나씩 하나씩 모델링을 해 봅시다. 자, 간단해요. 이렇게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고부니까 계고부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 위에 지붕에 대한 라인이 있는데 이 지붕은 조금 나중에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측면은 사실은 별건 없어요. 이게 다 하고 다시 정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보시면 정면의 라인이 여기 비스듬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인을 이용해서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라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선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벽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벽체가 여기 있어요. 자, Z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자, 푸시앤풀로 이렇게 300mm 이 부분이고요. 이걸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라인 Z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자, 라인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푸시앤풀로 300mm, 다시 한번 300mm, 안쪽으로 각각 300mm씩 다 밀어 넣고요. 그럼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모습이 잡혀야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측에 있는 면입니다. 현재 지붕을 안 그린 상태예요. 지붕도 없고 현재 벽면만 그린 건데 이 벽면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직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벽면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계고부를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개구부죠. 자, 개구부의 위치를 벽에다가 붙여주는 일. 자, 푸시 앤 풀 300mm. 다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요 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푸시 앤 풀. 지금 보시면 면이 두 겹으로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자, 라인 한번 다시 그려주고요. 이거 나중에 한 번에 해야 되겠네요. 자, 선택하고 다시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300mm 여기도 300mm 지우면 되겠고요. 다시 아래쪽에서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푸시 앤 풀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여기만 안 됐네요. 여긴 다시 한번 그려보죠. 라인 여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네. 이런 여기가 면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네요. 이 부분만 면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네요.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mm. 자, 얘도 똑같이 구멍을 내고 다시 렉탱글.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잘 그리면 이렇게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면을 그려주면 이렇게 면이 완성이 됩니다. 아, 이거 여기 또 그러네요. 면이 자, 하나씩 면을 분할해 주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면을 분할해서 지우고 다시 면 분할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붕까지 해서 지금 벽체만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두 개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배면도의 이 부분, 이 지붕 부분과 또 하나는 바로 정면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여기 두 개를 더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배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면을 보시면 여기 얘네들 보이시나요? 이거 두 개, 이 두 개를 표현해 줘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얘예요. 자, 복사하기. 이렇게요. 복사하기.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돌출하기. 다시 한번 복사하기.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돌출하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쭉 푸시 앤 풀로 여기까지 이렇게 닫는 겁니다. 이렇게 닫아버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났는지 아니면 이렇게 막혀 있는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지 혹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막혀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배면을 끄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만 300mm 이렇게 돌출을 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설계한 사람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만 조금 더 이렇게 내려주시면 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완성시켜 보세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
좀 쉬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 평면도를 띄워 봅시다. 물론 얘 감춰도 좋아요. 하이드해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만한 사각형들 보이시죠? 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복제합니다. 스케일로 크기를 이렇게 맞추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 데크를 구성해 주시고 다시 언아이돌 데크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위에도 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될까요? 이 위에 데크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자, 그러면 데크까지 하면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 위에는 데크가 없는 게 좋겠죠. 그죠? 이쪽에 안전바가 없으니까 이 위에서는 그냥 구멍만 보이도록,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데크가 있는 걸로. 물론 이렇게 데크를 위에도 만들어주면 여기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데크까지 완성을 시켜 봅니다. 이 데크까지 해야 비로소 벽면이 완성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창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 보시죠. 데크까지.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만듭니다. 3D 창문. 자, 벽체는 있어도 그만, 이제 없어도 그만. 이제 벽체는 계속 껐다 켰다 해야 됩니다. 위치를 모르니까 벽면의 위치를 혹은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얘는 껐다 켰다 하고, 평면은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정면, 네,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렉탱글, 다시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네. 지금 보시면 평면도에 보시면 왼쪽에는 여닫이 창문, 오른쪽은 고정 창문. 자,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합니다. Z방향으로. 이렇게 Z방향으로 자, 이동해 줍니다. 푸시 앤 풀로 다시 한번 푸시 앤 풀로, 다시 한번 또 푸시 앤 풀로.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께를 살펴볼까요? 창틀의 두께를 보면 테이프 40mm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카피. 자, 40mm. 다시 한번 카피 4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그러면 이렇게 금방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옵셋 아니 카피 40mm 다시 한번 또 카피 40mm 푸시 앤 풀 다시 푸시 앤 풀 창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제가 창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창틀을 만들어 보시죠. 창틀을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창틀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먼저 창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모양이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그냥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옵셋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갈까요? 이렇게 옵셋 60 그 다음 푸시 앤 풀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뒤로 돌려서 자, 안쪽으로 넣어주고 매티리얼 자, 유리 재질 넣어주고 자, 두 개 동시에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안쪽에 있는 바로 요 선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선이 바로 여기죠. 자, 렉탱글 옵셋 50 푸시 앤 풀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재질 부여해주고 안에다가 다시 밀어넣고 같이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선택하고 자,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앞쪽에 있으니까 요 뒤쪽 라인이 미들에 오도록 얘는 뒤쪽에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이 코너가 미들로 가도록 네 이렇게요. 그래야 서로 모양이 이렇게 만나겠죠. 그 다음 자 얘는 그냥 가운데다가 자 이렇게 놔주면 픽스 창이니까 그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 다 묶어서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벽면이랑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정면 끄고 자, 평면 끄고 그럼 이런 모습으로 유리창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코너에 있는 여기 있는 유리창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평면도 다시 켜고 보시면 이 뒤쪽이죠. 이 뒤쪽으로 갑니다. 자, 우측면 혹은 배면, 좌측면이죠. 좌측면과 배면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자, 렉탱글. 자, 여기 나와 있죠.
두께가 100mm. 푸시앤풀 1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옵셋 여기는 50mm.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유리창은 가운데다 놓고 네, 메이크 그룹. 자, 미드 포인트에다 놓고 다시 한번 또 복제. 자, 미드 포인트에다 놓고 자, 함께 선택한 다음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바로 이 부분에서 맞춰주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겠습니다. 자, Z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위치가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도 하나 또 있죠. 렉탱글. 푸시앤풀 100mm. 자, 메이크 그룹 렉탱글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네. 그 다음 재질 부여해주고 이동하기. 자,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중간으로 미드 포인트로 이동해주고 그 다음 하나 더 복사해주고요. 네. 같이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자, 벽체를 켜놓고 확인합니다. 네, 제대로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 보시죠. 바로 이 부분, 여기가 고정창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렉탱글 푸시앤풀 1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네. 재질 부여하고 자, 가운데다가 가져다 놓고 이동하기. 역시 가운데로 가는군요. 보시면 위치는 여기. 평면도에서 위치를 계속 지정해서 이와 같이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면, 우측면, 아니 좌측면이죠. 좌측면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이번엔 이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배면으로 넘어갈 건데 자, 먼저 여기까지 빨리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뒤쪽 창문을 보도록 할까요? 방문이죠. 현관문입니다. 바로 여기 현관문. 자, 평면도 잠깐 감춰볼까요? 헷갈리니까.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평면을 보시면 여기에 현관문이 이만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인 맞춰서 그대로 있네요. 자, 테이프로 재어보면 150mm. 자, 그래서 150mm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모양이 나 있단 말이죠. 자, 얘를 뭘로 보면 좋을까요? 자, 구멍을 내고 자, 문틀의 두께는 40mm,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재질 부여해주고 중간으로 자, 복사하기 곱하기 2 다시 자, 이렇게 유리창으로 해결해도 좋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테이트로 이렇게 90도 열어주시면 돼요. 반대로 들어가네. 자,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바로 이쪽에 하나 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완성시켜 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 위에도 마찬가지 렉탱글. 자, 테이프 100mm네요. 푸시앤풀 1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렉탱글,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재질 부여해주고 그 다음 위치 맞춰주고요. 다음 마지막은 복제. 우와. 자, 이 상태에서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동하기. 요 꼭지점이 자,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어디 꼭지점이랑 일치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꼭지점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렉탱글. 자, 푸시앤풀 1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재질 부여해주고, 자, 안으로 이동해주고, 자, 마찬가지로 복제, 자, 함께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어디까지 이동해요? 바로 여기까지. 그래서 벽체를 꺼내 놓고 보시면 이와 같이 자, 창문들이 그리고 개구부가 완성이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리 창문입니다. 여기 창문 부분이요. 자, 배면을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나옵니다. 벽면 감추고, 자, 렉탱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를 그냥 이렇게 복제하는 겁니다. 곱하기 3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복제하기. 그 다음 푸시 앤 풀 1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붙여넣기. 자, 재질 부여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동하기. 자,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도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여기 창문 부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창문을 한번 그려보시죠. 우측에도 보시면 문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 우측에도 문이 더 있을 거예요. 자, 우측 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문이 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면에 보시면 문이 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100mm, 아니다, 얘는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에 복제를 해야 되겠죠. 복제 곱하기 3. 네. 잘라내기 하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붙여넣기. 네, 재질 부여해주고, 그 다음 그 뒤쪽으로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동. 자, 같이 선택하고 이동. 자, 그 다음에
창문 선택, 문만 선택해서 이렇게 로테이트 90도. 그러면 자, 이렇게 문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인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내일 할 겁니다. 여긴 내일 할 거고요. 자, 여기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전부 완성시켜 보시죠.